네, 시장에서 반짝 뜨고 사라질 종목이 아닌 끝까지 갈 수 있는 종목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갈테마 가라 곽영훈 부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그러게 연휴가 있어서. 예, 부장님 네네. 없는 동안 시장이 난리가 났었어요. 얼른 하나씩 전략 세워봐야 될 텐데 바로 네. 첫 번째 테마 열어보도록 할게요. 갈테마 가라 이 테마는 왜 오픈해 보겠습니다. 대북주 이야기 나눠볼게요. 사실 대북주가 남북 통신선 다시 한번 복원하겠다라는 이슈로 탄력을 받았었고요. 오늘 또 다른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제 전반적으로 좀 협의를 하겠다라고 긍정의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는데 평균적으로 한 달 동안 한 7% 정도가 대다수 올랐더라고요. 네. 사실 워낙 변동성이 큰 종목들이다 보니 네. 단기 트레이딩으로 접근을 해야겠죠. 네, 아무래도 이제 트레이딩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겠죠. 네. 그래서 대북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펀더멘탈보다는 테마적인 이슈가 훨씬 더 강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뭐 신원이라든가 JST나 이런 종목들, 선도전기, 인디F 이런 종목들이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차트를 좀 자세히 들여다보시면은 N자형으로 해서 저점을 높여가면서 올라가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관련해서 뭐 좀 최근에 그 북미 관계 개선 이런 부분에 의해서 기대감이 좀 계속해서 증폭되다 보니까 올라가고 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하지만은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 트레이딩에 좀 국한시켜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왜냐하면은 최근에 올라주는 종목들의 그 내용들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제 개성공단 입주 이력이 있는 기업들이 주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근데 사실 개성공단 다시 또 이렇게 오픈이 또 시작이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 관광보다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재개가 더 관측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사실 개성공단이 재개가 되기 위해서는 제재 대북에 대한 제재 완화 이런 부분도 필요할 것 같고요. 해제를 또 위해서는 미국 등 5개국 상임 이사국 중에서 한 국가라도 비토권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은 재개가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 그렇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네.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이슈에 의해서 움직이는 경향이 훨씬 더 강해서 제가 볼 때는 뭐 소위 말하는 트레이딩 잘 하시는 분들만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좀 그런 것보다는 이제 펀더멘탈에 좀 기인된 투자를 진행하시면서 뭐 관련 이슈도 엮여 있으면 더 좋겠죠. 그래서 어떤 생각의 중심을 대북 관련주, 화해 무드, 기대감 이런 쪽으로 가지 마시고 개별 종목에 대한 어떤 펀더멘탈, 실적 이런 부분에 더 주목을 해서 특히 이제 3분기 실적, 3분기 실적 시즌에 또 잘 대응하시면서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소 보수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대북주 관련돼서 모멘텀도 있지만 일단 개별주적으로 3분기 실적에 대한 그러니까 탄탄한 종목을 트레이딩 관점으로 봐야 한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부장님께서 조금 그런 종목들 어떤 종목에 주목하세요? 네, 아무래도 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시장에서 주목을 좀 많이 받고 있는 종목을 좀 대응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변동성이 있는 종목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뭐 신원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신원 같은 경우에 뭐 차트름만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차트름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신원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이렇게 이슈에 따라서 올랐다 떨어졌다를 반복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 공매도 비율 차트를 보시면은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공매도 대차 잔고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예전에 2,000원대 초반에서 대차 잔고가 늘어난 상태에서 지금 주가 올라왔지만은 그렇게 공매도가 많이 출현돼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난번에 9월 9일자에 공매도 출현이 많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딛고 올라가는 모습이 좀 좋아 보이긴 하는데 어쨌건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을 하십사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가격이 3,270원? 네, 이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공매도 나온 가격대가 2,300원대가 되지만은 한 3,000원 정도 손절가 잡고요. 그 정도만 유지가 되면은 상방 흐름 남아 있으니까 대응하셔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대북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일단 추천주로는 신원 주셨는데 추세 대응해보자고 이야기는 해주셨지만 손절가 굉장히 짧게 잡아주셨으니까 꼭 유의하셔서 투자하시길 바랄게요. 이렇게 첫 번째 대북주 테마 살펴봤고요. 바로 이어서 곽 부장의 갈테마 오픈해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을까요? SK케미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러게요. 물적 분할을 하고 주주 달래기에 나서면서 중간 배당과 무상증자를 했는데 현재 주가 흐름 한번 살펴볼까요?
무상증자를 했는데도 그렇게 크게 주가에 반응은 없는 것 같고 네. 좀 물적 분할에 무게를 더 두고 있는 걸까요? 네, 일단은 SK케미칼이 상당히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좀 준비를 사실 했습니다. 저희도 지난번에 한번 네. 도와드리려다가 시간이 없어서 놓쳤었거든요. 네. 그래서 SK케미칼의 스토리를 아시는 게 더 중요하고요. 네. 그 스토리를 알게 되면 SK케미칼에 대한 어떤 매력을 좀 더 느낄 수 있는 상황이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스토리를 먼저 엮어서 좀 말씀드리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과거에 스토리가 물적 분할 이슈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행동주의 펀드들의 어떤 주주 환원 정책 요구에 의해서 무상증자와 배당 확대 결정이 나왔던 거죠. 그래서 일단은 그런 부분을 기본적으로 잡고 자세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SK케미칼 같은 경우에 차트 흐름을 보고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자, 보시면은 SK케미칼이 지난 9월 13일이죠. 정확하게 9월 13일에 물적 분할 발표가 있었어요. 유틸리티 공급 사업 부분 물적 분할하겠다. 그래서 SK 멀티 유틸리티라는 가칭 이 회사로 신설하겠다라는 공시를 하면서 12월 1일에 신설법인이 출범하는 걸로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이렇게 급락을 했습니다. 거의 발표한 이후에 10% 넘게 이제 급락을 했었고요. 이게 9월 달입니다. 9월 달이고 이제 10월 달 들어서서 또 한 차례 또 이렇게 초에 급락이 나왔던 것은 이 도레이 첨단 소재의 컴포지트 사업 매각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 물적 분할에 대한 이슈가 상당히 시장에서는 부정적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세히 들여다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SK케미칼이 SK 멀티 유틸리티를 분할하는 이유는 탄소 중립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거고 사실 이 사업부가 전체 매출에 차지하는 비중은 3% 정도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비핵심 사업부에 대한 3% 차지하는 거고 지난번에 도레이 첨단 소재 컴포지트 사업 매각 이런 회사는 비핵심 사업부거든요. 이걸 매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 이런 부분이 사실 반영이 좀 많이 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후에 나왔던 게 스토리를 보시면은 다시 주가가 9월 3일 이전에 행동주의 펀드들의 스토리에 의해서 주가 올라가다가 그 부분이 찬물이 끼얹으면서 주가 빠진 거죠. 네. 그러다가 다시 이제 공시가 나온 거죠. 무상증자를 합니다. 두 주 갖고 있으면 한 주를 준다. 50% 무상증자죠. 더불어서 배당 확대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더불어서 중간 배당도 한다는 겁니다. 더불어서 SK케미칼의 모회사인 SK디스커버리가 역시 중간 배당을 하겠다라는 또 얘기도 하고 또 배당도 하겠다는 얘기도 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고려했을 때 SK케미칼에 대한 주가는 매력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SK케미칼 주가를 밑으로 좀 끌어내리는 그러한 요소가 뭐냐 하면은 SK바이오사이언스입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 주가가 내리니까 SK케미칼의 지분 가치 반영 측면에서는 약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SK바이오사이언스는 3분기가 예상치보다 조금 좋지 않다기보다는 이연됐다. 이슈가 3분기 긍정적 이슈가 4분기로 이연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분기 실적 발표 나오고 4분기를 향해서 갈 때는 SK바이오사이언스는 다시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SK케미칼도 올라갈 수 있고 SK디스커버리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다만 SK디스커버리 같은 경우에는 12월 달에 코스피 200 편출 예상 종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 이익 실현을 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SK디스커버리에 대해서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SK케미칼 저희 가격 전략 바로 들어볼게요. 31만 3,500원인데요. 손절가 27만 원 제한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목표가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50만 원까지 업사이드 보시고 트레이딩이든 중장기 투자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SK케미칼 물적 분할로 걱정하셨던 분들 많이 계셨을 텐데요. 그래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더 좋은 사업을 위해서 이제 정리를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중장기적 관점으로 목표가 50만 원 잡아주셨고 손절가 27만 원 짚어주셨으니까 함께 관심 가져보면서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갈테마 가라와 함께 이슈앤뷰 저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시장도 머니투데이와 함께 해주시고요. 저희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